기체 교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체 교환은 호흡계의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호흡계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였냐면 이렇게 폐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는 일이었죠.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해당하지만 좁은 의미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조직세포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기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요. 세포호흡이 필요한데요. 세포호흡에는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필요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필요 없는 물질이니까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폐에서의 기체 교환이든 조직세포의 기체 교환이든 상관없이 안쪽으로는 점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요. 산소가 들어와야 되고요. 필요로 하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 바깥쪽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쪽으로는 산소가 들어오고 안쪽 방향으로는 그리고 바깥쪽 방향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하는 그런 교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폐에서의 기체 교환입니다. 폐에서는요. 폐포와 그 폐포 주변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 자, 그러면 기체 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당연히 바깥쪽이 산소 농도가 높겠죠. 왜냐면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를 다 쓰고 온 여기 도착한 요 피 이름이 뭐였어요? 동맥혈, 정맥혈 중에 정맥혈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정맥혈이니까 산소의 농도가 낮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높습니다. 바깥쪽과 비교했을 때요. 자, 그럼 기체의 농도가 산소가 폐포에서 더 높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더 높게 됩니다. 더 많이 노폐물 같은 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교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요. 기체는 기체 각각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호흡이 일어날 때 기체 압력에 따라서 기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죠? 이 각각에 대해서도 얘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얘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농도 차이가 여기가 더 높으니까 산소가 폐포에서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쪽으로는 더 낮으니까 이렇게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안쪽이 더 높고 이렇게 폐포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조직세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직세포에서는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배워서 기억나시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온 이 혈액은 무슨 혈이었죠? 네, 좌심실에서 나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얘는 동맥혈이었습니다. 폐를 지나서 온 거죠. 폐정맥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동맥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동맥혈이죠. 자, 동맥혈이니까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는 적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요. 조직세포에서는 이미 세포 호흡을 끝내고 산소는 다 써버렸고요.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버렸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조직세포는 산소의 농도가 낮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높습니다. 한번 볼게요. 조직세포에서는 산소 농도는 낮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높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산소랑 이산화탄소 각각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자, 그러면 높은 곳에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방향으로 산소가 이동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이산화탄소가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거 첫 번째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누구를 받게 된다고요? 산소를 받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소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쭉 해가지고 여기에서 조직세포 방향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반대로 이산화탄소는요. 조직세포에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혈관 방향으로 갈 거고 모세혈관과 폐를 비교해 봤을 때 폐 쪽이 더 낮으니까 이산화탄소는 폐 쪽으로 쭉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잘 기억해 놨다가 꼭 문제 풀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와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쪽은 몸 바뀌고요. 여기 폐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폐가 되겠죠. 그쵸? 폐. 그 다음에 폐와 연결된 모세혈관, 그리고 심장 쭉 지나서 여기가 조직세포니까요. 조직세포와 연결된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바깥에서 안쪽으로는 어떤 기체들이 자꾸 들어온다 그랬어요? 산소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이 산소를 쓰고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죠? 그럼 그 이산화탄소가 점점 바깥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의 농도가 어디가 높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폐포와 모세혈관을 비교를 했습니다. 자, 어디서 산소의 농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폐포 쪽이 더 높겠죠? 그쵸? 그래서 산소의 농도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죠, 그쵸? 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중에. 조직세포 쪽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조직세포는 이미 세포호흡을 끝내고 산소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이제 바꿔버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여기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세포가 모세혈관보다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A와 C는 했어요. 자, A, C,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무슨 방향, 뭐의 이동 방향이 될까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오는 거, 예, 산소죠, 그쵸? 산소의 이동 방향이고, B와 D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얘는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